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3급 급수 한자 중에서 고사성어를 좀 할 건데요. 고사성어가 여러 주제별로 나누기보다는 3급 한자와 상급 고사성어를 좀 꾸준히 올릴게요. 3급 한자 지능의 교재를 활용할 거고요. 3급의 한자 지능의 교재는 1과에서 5과로 되어 있는데 한 과에 22개 정도의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22개 고사성어를 3번에 나누어서 한 파트씩 한번 해서 이제 고사성어를 한 100개 정도 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한 6개 내지 7, 8개씩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고사성어는 경국지색이라고 하는데 이야기가 좀 있는 한자입니다. 사자성어를 보실 때는 2자씩 끊어서 보시면 되는데요. 갈지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3개까지 보고 그 다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경, 나라국, 어조사지, 빗색인데 여기서에 있는 빗색은 여자 색자, 미인 색자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기울일 것 같은 여자라고 해서 임금을 유혹하여 정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여자, 정말 예쁜 여자입니다. 미운 여자, 매력이 없는 여자가 임금을 유혹하기는 힘들겠지요. 그래서 이쁜 여자가 임금을 혹하게 하여 임금을 가지고 놀고 임금한테 뭐 어떤 것들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지는, 그렇게 되다 보면 나라의 정사에 집중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국지색이라는 말은 정말 그렇게 예쁜 여자다라고 할 때 쓰는 사자성어인데요. 고사성어인데요. 자, 경국지색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면 한나라 무제 때 이야기인데요. 한나라 무제에게는 궁중음악을 담당하는 이연년이라는 남자 궁중악사가 있었는데요. 정말 모든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무제 앞에서 시를 하나 읊조리는데 그 시 내용에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말 이쁜 여자가 있었는데 시 내용이 한 번 뒤돌아서 한 번 웃게 되면 성이 하나 몰락하며 두 번 뒤돌아보면 한 나라가 망할 정도로 이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를 얻기가 참 힘들다. 뭐 이런 시 내용이에요. 한무제가 그 시 내용을 듣다 보더니 정말 그런 여자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측근의 신하들이 지금 저 시를 읊조리는 이연년의 여동생이 그 정도로 미인입니다 라고 살짝 귀뜸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냐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여자애를 데려와서 자기의 후첩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인을 얻었다는 얘기고, 그때 당시에 한무제의 나이가 50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국지색이라는 말은 정말 뛰어난 미인을 지칭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 정말 예쁜 여자, 나라를 이끄는 임금을 유혹할 수 있을 정도로 이쁜 여자를 경국지색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연목구어 보시면 인연연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여기서 오를 연자입니다. 그래서 2자씩 해석하는 규칙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다 라고 해서 연목구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물고기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죠.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강가로 가셔야 되죠.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고 하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맞지 않게 된 거죠. 이 이야기도 중국 이야기인데요. 제나라 선왕이 맹자를 만났습니다. 맹자에게 내가 더 옆에 나라까지 다 먹으면서 큰 나라가 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맹자가 이렇게 잘 먹고 놀고 당신이 누리는 것들이 부족합니까? 선왕이 아니다, 부족하진 않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제나라 선왕이 내가 이 중국의 전체 나라를 제패하고 싶다. 다 큰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전쟁을 하여 땅을 넓히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하는 말이 이 연목구어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에 올라와서 물고기를 구하면 물고기가 없습니다. 올라갔는데 물고기가 없어서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당신께서 무력을 사용하여 전쟁을 하였을 때 정말 그렇게 백성을 힘들게 하고 정말 목적과 수단을 바르게 쓰지 않고 하신다면 당신한테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고 에둘러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 맹자 이야기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다라는 말은 그때부터 목적과 수단이 바르지 않다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유래를 알고 좀 보시면 사자성어가 좀 편하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한자에서는 이야기가 있으면 고사성어라고 하고요. 네 자씩 되어 있으면 사자성어나 한자성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경국지색 연목고 했고요. 세 번째 각골란망 두 개씩 해석하는데 새길각 뼈골 어려울란 잊을망입니다. 뼈에 새겨져서 잊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뼈에 새겨져서 잊을 수가 없다. 너무 고마움과 은혜의 마음이 뼈에 새긴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깊이 죽어서도 잊지 못합니다. 뼈에 새겨 놓아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히게 되죠. 살은 썩지만 뼈가 쉽게 썩지 않습니다. 그런 뼈에까지 새겼다니까 죽어서도 잊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고립무언인데요. 외로울고 설립, 그러면 외롭게 서 있다. 없을무 도우런, 도와주는 사람 없다라고 해서 외롭게 서 있으며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사방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고립무원, 외로운 처지의 지경을 고립무원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외국어도 잘하지 못하고 혼자 외국을 갔는데 그 외국에서 내가 아무것도 어떻게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든지, 내가 어려운 공경에 처했는데 그렇게 많던 나와 친한 사람, 친구들, 가족들까지도 나를 도와줄 형편이 안 되고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 있는 상태도 고립무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다섯 번째 보시면 군맹평상, 군맹무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무릭은 소경맹, 눈멀맹,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요. 평가할 평, 코끼리상 두 개씩 할까요? 많은 맹인들이 모여져 있는데 코끼리를 평가하다. 여기도 많은 맹인들이 있는데 어루만질 무자입니다. 코끼리를 어루만지고 있더라 해서 우리 속담에 장님 코끼리 더듬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귀가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넓다고 할 것이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엄청 나무 기둥처럼 됐다고 할 것이며 코끼리의 꼬리를 들고 있으면 아주 쥐처럼 얍삽한 동물이라고, 아주 작은 동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말은 언제 쓰냐면 사물의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고 평가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이런 유튜브로 한자 선생님으로 보지만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게 아닌 거잖아요. 사람을 부분적으로 판단해서 오판할 수 있다거나 오해할 수 있을 때도 군맹평상, 군맹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다 전체 알 수 없고 또 어떤 조직을 전체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또는 그 상황을 전체를 이해했다고 오해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군맹평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코끼리를 평가하듯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봤을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금지오겹인데요. 쇠금, 가지지, 구스록, 이벽자가 돼서 금으로 된 나뭇가지와 옥으로 된 잎사귀라고 해서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가지가 다 금이에요. 잎사귀는 다 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길거리에 그게 만약에 있다면 사람들이 그 나무 가지와 옥을 다 꺾어서 따서 갔겠죠. 이 정도로 귀중하게 소중하게 사람들이 모두 여겨지는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사귀처럼 귀한 집 자손이나 왕의 자손을 금지오겹이라고 하는데, 어느 자식 하나 그 부모에게 소중하고 아낌없이 정말 사랑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자식들을 다 우리가 내 새끼, 내 자식, 내 가족, 내 것 이렇게 표현할 때 한자로 금지오겹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글로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 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금지오겹이라는 사자성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귀중한 자손, 정말 귀하게 큰 자손들을 금지오겹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아마 금이야, 오기야 이런 말이 더 편하지 않을까 싶고, 한 번은 뭐 드라마에서도 금지오겹이라는 표현으로 드라마 제목도 있기도 했었는데요. 소중한 자손, 귀한 자손을 뜻할 때 씁니다. 자, 이렇게 3급 급수는 1800자 정도 되어서 좀 필수 급수고요. 고사성어가 22자 정도 나오는데 여러 번에 나눠서 이렇게 6, 7개씩 고사성어 익히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이런 영상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하셔서 저랑 이런 고사성어 공부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한자 지능의 교재를 활용해서 3급 고사성어 1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개 정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고사성어 기고만장인데요. 기운기, 높을고, 일만만, 기리장이라고 해서 기고만장 많이 쓰는 말이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어서 의세가 등등하고 기가 아주 살아있을 때 기운이 높고 그 기운 높은 것을 길이로 잰다면 만길이나 되는 것처럼 보이네 라고 해서 어떤 것이 뜻대로 잘 되어서 좀 교만함 같이 보일 정도로 기세가 아주 등등한 사람들을 기고만장이라고 약간 그렇게 표현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기고만장. 두 번째 단금지교인데요. 이렇게 어조사지가 들어가면 지까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끊을 단, 쇠금, 어조사지, 사길교 이거와 같은 고사성어가 금난지계라고 해서 쇠금, 난초란, 어조사지, 매질계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우리의 우정이 금을 자를 것 같이, 자, 어떤 쇠덩이를 자른다면 그 쇠덩이를 자르는 도구는 쇠보다 더 단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유법입니다. 우리의 우정을 어떤 사물로 비교한다면 너무 끈끈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정말 쇠를 자를 수 있는 그 도구보다도 더 단단하게 우리는 맺어져 있는 사이다. 그래서 그 쇠덩이를 자르는 사귐이다. 그래서 그 쇠덩이를 자를 때 정말 튼튼하고 날쌔로운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이를 갈려놓으려면 그런 도구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의 사이는 너무 친밀하고 단단하고 굳세며 서로 믿고 있는 사이다 라는 친구 사이를 우리가 담금지계라고 합니다. 지교, 지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담금지교고요. 비슷하게 그렇게 단단한 쇠같이 그 다음에 우리의 사귐은 아주 향기로운 난초 향기처럼 우리 둘이 있으면 향기가 나는 것처럼 좋은 관계, 가만히 보고 있어도 웃음이 나오고 가만히 보고 있어도 흐뭇하고 예뻐 보이는 관계, 난초 같은 맺음이다 라고 해서 단단하고 향기로운 난초 같은 사귐을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를 표현하는 고사성어 정말 많지요. 네, 언제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정리를 쭉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고사성어에 나오는 급수시험에 나오는 책에 이렇게만 간단히 표현돼서 이렇게 간단히 하고요. 다음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당금지교, 금난지계라는 말은 친한 친구 사이를 비유할 때 쓰는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를 배우는 이유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금난지게 사이야, 당금지교 사이야 이렇게 비유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이죠. 세 번째, 막상막하도 정말 많이 쓰죠. 스포츠에서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라이벌 세계 랭킹 1위냐 2위냐 할 때 막상막하다, 정말 초미의 관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데요. 없을막 윗상이이고 없을막 아래하니까 위도 없다, 아래도 없다. 자, 그 두 선수의 실력을 겨루기가 위도 없다, 아래도 없다. 정말 실력차가 똑같다. 누가 1등이고 2등인지 모르겠다 할 때 우리가 막상막하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무병장수인데요. 또 두 개씩 보세요. 없을무 병병. 병이 없어요. 병 없어요. 긴장, 목숨수. 길게 오래오래 목숨을 유지해요. 무병장수라는 말, 병이 있어서 약으로 또 주사로 근근히 장수하는 게 아니라 병이 없이 오래 산다는 것, 최고의 복이지요. 그러려면 젊어서 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몸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루에 30분씩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하고 꾸준히 건강 관리하고 면역력 높이고 이렇게 식생활을 절제하고 이런 걸 했을 때 병이 없게 되잖아요. 이런 병이 없이 내가 노후가 되어 노환이 와서 저절로 자연사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일 때, 그럴 때 우리가 무병장수 하십시오 라고 빌어줄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건강이죠 뭐. 다섯 번째, 사생취유인데요. 버릴사, 목숨, 생, 날생, 태어날 생, 살아있다. 가질취, 의로우리. 자, 나의 목숨, 삶을 버려서라도 의를 취하겠다. 나의 목숨, 삶을 버려서라도 의를 취하겠다. 내가 어떤 의로운 일에 대해서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치겠다. 우리가 위인전들을 보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을 다 사생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진군, 유관순, 전태일,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일들을 우리가 사생취라고 표현할 수 있죠.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자, 내가 유관순의 입장이 되었다면 난 그렇게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은 못하겠다. 손톱에 고문이 가는 순간 나는 다 내가 했다고 불어버릴 거고 친일파가 됐을 수도 있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큰 의를 취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섯 번째, 속수무책인데요. 묶을석, 손수, 없을무, 꾀책. 내 손이 묶여 있어서 내가 꾀를 낼 수 없다. 어떤 계책을 낼 수 없다. 손이 묶여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다. 비유법이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다. 속수무책이었다. 정말 축구할 때 공격을 당했으면 수비를 해야 되는데 공격형이 다 읽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골을 다 내주었다. 정말 우리가 누구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렇게 많이 쓰지요. 그래서 내가 계책을 낼 수 없을 때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아전인수. 나 밭전. 끌인 물수. 내 밭, 내 논에만 물을 끌어들인다 라고 해서, 이런 말은 언제 쓰냐면 우리 농경사회 때 마을 안에 저수지가 하나 있으면 그 저수지에서 물꼬를 튀어서 점점 물 아래로 물꼬를 터줘야 아랫논까지 가는데 자기 논에만 물을 딱 받고 물꼬를 터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그 사람 논 아래에 있는 모든 논은 말라서 곡식이 죽겠지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지요. 나의 밭에만 물을 끌어들여서 나에게만 이로운 것, 나에게만 이로운 것에만 반응하는 것, 이런 걸 아전인수격이라고 하죠. 아주 이기적인 사람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경우가 많죠.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식구만 무사한 일이면 되고, 내 지역만 아니면 되고, 내 아파트만 아니면 되고, 이런 님비주의가 많이 있는데요. 아전인수격은 정말 나는 잘 살지 모르지만 이타적인, 배려적인 행동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여덟 번째, 역지사지. 중요한 말인데요. 바꿀력, 땅지, 생각사, 어조사지인데 여기서 땅지의 해석을 약간 바꾸셔야 됩니다. 입장지, 나의 처지지. 여기는 시우리가 아니라 바꿀력입니다. 그럼 두자 해석하니까 내 입장이 되어서 어떤 사람의 처지가 되어서 그 사람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다. 정말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사고방식이지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 중에 나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입장에 한번 되어본다면 상당히 이해가 되면서 용서가 되고 어느 정도는 분노가 좀 사라지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쉽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나의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 바꾸어 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표현하죠.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되어보다. 사자성어 시험 볼 때 보시면 한글 보세요. 역지사지, 지자가 2번 들어가서 이 지자를 네모칸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어떤 지자를 써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사자성어 중에 하나예요. 한자로 쓰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자, 쓰기 연습을 하실 때 좀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글 고사성어 2번째 시간 했고요. 한 번에 8개씩 해서 버거울 수 있는데 쉽게 그냥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 아 이렇구나 라고 조금 더 나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시면 한글을 다 쓰신 다음에 한자를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공부하셔서 상급도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래요. 이런 영상 계속 올릴게요.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하시고 저와 함께 이런 급수 공부도 한번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진흥회 3급 급수책에 있는 1과에 나오는 고사성어 22개 정리하고 있고요. 3번째 시간이고 1과의 고사성어 마지막 타임입니다.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8개 잠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우유부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넉넉할 우, 부드러울 유, 안입을 끊을 따자인데 여기서 넉넉할 우자를 머뭇거릴 유라고 좀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머뭇거리고 결단력이 없이 우유부단하다 할 때 부드럽다라는 말은 자기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유순하다는 뜻이고요. 안입을 끊을 따내서 머뭇거리면서 결단력이 없다라고 해서 우유부단이라고 합니다.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이야기하는 논어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자가 나쁜 친구로 분류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친구가 정직하지 못한 친구 중 또 우유부단한 친구, 아첨하는 친구를 들고 있는데요. 우유부단한 친구는 그렇게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올 정도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우유부단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지요. 자, 우유부단하다라는 말, 결단력이 없고 머뭇거림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우유부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자무적인데요. 어진자, 어지린 사람자, 어진 사람은 없을문 원수자, 원수가 없다라, 맹자가 한 말 중에 또 하나인데요. 근데 양해왕, 이제, 해왕이, 어진 사람이 적이 없다라는 구절처럼 전쟁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나라를 뺏기게 되어서 내가, 전쟁을 해서 나라를 뺏고 싶다라고 표현된 맹자가, 어진 자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꼭 전쟁을 해서만 이 땅을 뺏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때 나오는 구절에서 어진 자는 적이 없습니다. 덕으로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간언하는 구절에 나왔다고 하네요. 세 번째, 임전무태인데요. 신라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화랑들에게 얘기해줬던 거에서 우리가 세소고개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5개 중에 4번째에 해당되는 게 임전무태인데요. 여기 제가 살짝 5개를 써놨고요. 이마림 싸움 전 싸움에 임하여서는 없을무 물러날 때 물러남이 없어야 된다. 목숨을 걸고 잘 싸워야 된다 할 때 임전무태인데요. 자,
싸움에 임하여서 물러남이 없다. 또 다른 거 있어요. 5가지. 첫 번째, 임금 사귈 땐 임금은 충으로 사겨라. 어버이한 효도를 다해라. 친구에게 사귈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싸움에 임하여서 물러나지 말라. 마지막, 살아있는 것들 중에 죽일 때는 가려서 택해야 된다라고 해서 살생유택과 세서고개를 원광법사가 화랑도에게 가르쳤던 계율 중에 하나인데 오늘 임전무태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종도득도 보시면 명심보강 구절에 나오지요. 자, 심을종 씨종자인데 여기서 심을종으로 할까요? 동사로 콩을 심었더니 콩을 얻게 되더라. 얻을 득이죠. 콩을 심었더니 콩을 얻게 된다. 당연한 이치죠. 이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법입니다. 내가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처럼 노력한 만큼 거둬야 되는 거. 이게 정말 평등사회죠. 그렇지만 출발점이 틀리고 중간에 반칙을 하게 돼서 누가 도와준다면 똑같은 출발을 하였어도 결과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처럼 어떤 원인에 대해서 똑같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 아니면 그렇게 나왔을 때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종두두두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 논리가 똑같이 맞으면 참 좋은데 세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도 세상에는 어느 정도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좋은 세상이 되고 있으니 우리가 노력한 만큼 여러분도 다 얻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5번째 천생연분을 보시면 하늘천 날생 인연년 나눌 뿐인데요. 여기서 연분이라고 해서 맺어준 우리의 인연이라는 뜻이어서 하늘이 태어날 때부터 나를 묶어줬다 해서 천생연분이다. 좀 불교 쪽으로 흐르는 좀 말이지요. 난 태어날 때부터 누구와 짝이 되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부부들을 정말 금슬이 잘 맞으면 어우 천생연분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늘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맺어졌던 인연이다 해서 천생연분이다. 점점점 이렇게 같이 늙어가는 부부들 보면 닮으면 뭐 부부금슬 좋고 사이 좋으면 오래 산다고 하고 부부는 또 가면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수식어로 아우 천생연분이에요 이렇게 표현도 하고 정말 닮았습니다 이렇게 남매지간 같습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천생연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천생연분이라고 한대요. 6번째 촌철살인인데요. 마디촌 쇠철 이렇게 한 마디 정도 되는 쇠로 죽일 사람인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인데 언뜻 보기에는 뭔가를 죽인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나쁜 말처럼 보이지만 좋은 말입니다. 자, 촌철살인이란 말은 작은 쇠붙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사람을 감동시키는 좋은 말들, 사람을 정말로 어떤 것을 깨우치게 하는 짧은 말로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짧은 말로 사람을 충고로 어떤 감동적인 말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로 촌철살인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나의 고마움을 느끼고 사랑을 느낄 때 많은 수식어보다 진심 어린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눈녹이 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촌철살인이라는 말 긴 말이 아니라 짧은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설득할 수 있다는 말을 촌철살인인데 우리 속어 은어로 어떤 말들을 들었거나 어떤 대사를 받거나 영화를 보면 정말 한마디로 어땠어? 라고 막 죽인다 라는 표현하죠. 그 죽인다는 표현이 아마 여기에 비슷한 거예요. 나를 정말 움직이게 했어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촌철살인은 짧은 말로 상대방을 감동시키게 만들 때 촌철살인이라고 표현해요. 7번째 태연자약 보시면 편안할 태차로 보시겠습니다.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태연하다. 스스로 그다음 그렇게 되었다 같을 약자인데요. 외부의 원인에 외부의 상황이 엄청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별로 평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족한 상태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태연자약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원인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되는 자기가 상황에 처한 것들을 그대로 편안하게 유지하는 걸 우리가 태연자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홍익인간 많이 들어보셨죠? 널브렁, 더아릭, 사람인, 사이간, 인간이라는 단어고요. 넓을홍, 더아릭자, 이로릭자입니다. 넓게, 이롭게 하고 싶다. 누구를? 인간을. 자,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우면서 나라를 세울 때 건국 이념으로 내가 나라를 세우는 이유는 홍익인간이다. 인간들을 널리 좋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나라를 건립한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하죠. 그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능의 3급 급수책 첫 번째 과의 고사성어 22개를 마무리했습니다.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공책에다가 한글만 쓰고 한자를 한번 써보신다면 급수시험 대비도 되실 거예요.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런 영상 계속 올릴게요. 받아보시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저랑 이런 급수 공부도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